정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서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떡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피스의 정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직 원피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라프텔에 있으며 정체를 알고 나면 웃음이 나오고 샹크스에 가지러 가자는 대사로 볼 때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이보이가 어떤 물건을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뭘까요? 3대 고대 병기. 3대 고대 병기인 포세이돈과 플루톤은 이미 많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다른 병기인 우라노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라노스가 하늘을 의미하기에 구름 또는 태양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만 하고 있죠. 또 포세이돈과 플루톤이 레드라인과 연관이 있어서 우라노스도 레드라인과 관련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라노스는 어떤 병기일까요? 어떤 팬분들의 주장대로 캄벨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화에서 세계 정부에 이미 어떤 힘을 이용해 섬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라노스일까요? 오로성 위에 존재하는 왕, 임은 누구일까요? 확실한 것은 우라노스인지 자기 열매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과 밀짚 모자와 악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로성이 역사에서 지울 대상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전에도 자신의 적을 여러 번 학살한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도 그 중에는 갓벨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 베가펑크. 인류의 과학보다 500년 앞서 있다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새로운 장비가 등장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름인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으나 최신화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상했던 노인의 모습이 아닌 젊은 여자아이의 모습인데 가슴에 번호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체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다른 떡밥도 많이 풀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바로 악마의 열매의 정체입니다. 설정에 보면 누구보다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열매를 복제해내기도 하였죠. 이제 등장했으니 어서 떡밥을 풀어주면 좋겠네요. 에넬이 달에서 발견한 벽화.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에넬은 혼자 달로 향합니다. 근데 달에서 이 벽화를 발견하게 되죠. 벽화에는 고대 병기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날개가 달린 종족이 달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섬의 주민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표지에 등장한 캐릭터는 꼭 본편에 다시 등장하기에 에넬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나 돼서야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백의 100년. 원피스에서 약 800년 전 역사는 지워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이 역사를 연구하기만 해도 사형당하죠. 이 때문에 로빈이 아직까지 세계 정부에 쫓기고 있습니다. 과연 조이보이가 있었던 공백의 1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예상을 해보면 철령인과 루나리아족의 전쟁이 있었던 것 같고 승리한 철령인이 역사를 지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니샤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조이보이의 동료 지니샤는 800년 전에 죄를 지어서 현재까지 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걷고 있죠.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제 생각이긴 한데 혹시 지니샤가 어떤 사유로 조이보이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요? 뭐 조이보이가 돌아왔으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해적왕 골드 로저와 루피의 꿈. 골드 로저와 루피의 꿈이 같다는 떡밥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이 떡밥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루피가 자신의 꿈을 동료들에게 공개했고 다들 웃고 말았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팬분들은 원피스를 찾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여는 것이 꿈이 아니냐고 하시던데 저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적왕이 축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서 살짝 불안하네요. 올블루. 샹디의 꿈은 올블루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그동안 풀린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예측이 되죠. 아마도 포세이돈을 이용해 어인섬을 일단 구출하고 지니샤가 와노쿠니의 벽을 허물고 플루톤을 짊어지고 레드라인에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이 무너지면서 철령인의 독재도 사라지고 바다도 한 개로 합쳐지게 돼서 올블루가 생기게 되죠. 아마도 원피스를 찾고 나서 실행할 것 같네요. D의 의지. 현재까지 이름에 D를 달고 있는 캐릭터가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 가문의 자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제 생각에는 D의 의지는 철령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루피와 검은 수염은 목표하는 것은 다르지만 둘 다 철령인을 쓰러뜨려야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골드 로저와 지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원피스를 찾아낼 때 풀릴 것 같은데 예상은 쉽게 됩니다. 스릴러 파크에서 나올 때 보이던 검은 그림자는 누구인가? 스릴러 파크 에피소드가 끝나고 바다로 나올 때 안개 속에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지니샤를 보여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신세계전이어서 지니샤가 레드라인을 넘어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브록의 해적단을 전멸시킨 해적단. 브록의 해적단은 독을 쓰는 해적단과 전투가 붙어서 전멸하였습니다. 과연 이 해적단은 누구일까요? 꽤 오래전 해적단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정보가 없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 브록이 알아보고 복수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명왕 레일리 현상금. 아직 레일리의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해적왕의 현상금이 나와서 대충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설마 해적왕보다 높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해적왕 아래 흰수염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아래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아직 살아있는 해적왕의 동료가 잔뜩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다 같이 공개할지도 모르겠네요. 흰수염과 위블은 어떤 관계일까요? 위블은 흰수염과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고 자칭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닮지 않았죠. 특히 목 근처에 수술 자국이 있어서 더 수상합니다. 과연 위블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미 사왕급 힘을 가진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마 루피와 1대1을 뜰 정도로 강하진 않겠죠? 밀짚모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초반에는 단순한 모자라고 생각했지만 밀짚모자는 해적왕이 쓰던 모자였고 나중에 이미 보관하는 거대한 밀짚모자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자유의 상징이다. 고대병기와 관련 있다. 저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되네요. 과연 밀짚모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저의 배에 실려있던 알의 정체. 골드 로저가 등장한 씬에서 배에 거대한 알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의 배 크기의 반만한 알이었는데요. 과연 이 알은 누구의 알일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이미 부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용의 알인 것 같은데 아직 이 정도로 큰 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몽키 D 드래곤의 능력. 초창기부터 몽키 D 드래곤의 능력은 이슈였습니다. 아직까지 열매의 정체가 안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는 태풍과 지진이죠. 지진 열매는 이미 나왔고 아직 태풍 열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등장할 때 태풍이 생겼죠. 저는 일단 태풍과 관련된 열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로저의 말을 듣고 눈가닥. 로저가 라프텔에 다녀온 뒤 샹크스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울어버립니다. 과연 샹크스는 왜 운 걸까요? 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로저의 병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울었다는 분들도 있죠. 저는 샹크스의 태생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카리브의 그분. 개그 캐릭터인 카리브는 현재까지도 루피 일행에게 잡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루피를 죽이고 그분에게 바치려 했지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분은 누굴까요? 가슴에 X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광대 버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불에 상처가 난 남자. 최근에 나온 떡밥이죠. 와노쿠니 에피소드 마지막에 루피, 키드가 포네그리프 사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불에 상처가 난 남자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막상 떠오르는 사람은 전 해군 대장 아오키지가 있죠. 근데 현재 아오키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아오키지가 맞을까요? 티치와 지백의 관계. 루피가 태어나기 전 바다에는 록스 디 지백이라는 무시무시한 해적이 있었습니다. 흰수염, 빅맘, 카이도를 데리고 있었던 최악의 해적이죠. 지백은 루피와는 다른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백과 검은 수염 티치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과연 둘이 무슨 관계인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관계일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이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루나리아 일족이 조이보이를 기다린 까닭. 루나리아 일족의 킹은 카이도와의 대화에서 조이보이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조이보이.
킹까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철령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렸을까요? 그럼 킹은 앞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을 도와줄까요? 아오키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왜 들어갔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불의 상처가 난 남자로 예상되는 아오키지입니다. 오로성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아오키지가 합류했다고 하죠. 악당이 아닌 아오키지가 왜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갔을까요? 실체는 스파이고 본래 혁명군이라는 루머도 있죠.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크로커다일의 약점.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풀어줄 때 이완코프가 크로커다일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은 부정하지 않고 화를 냈죠. 이완코프의 능력이 성별을 바꿀 수 있어서 혹시 크로커다일이 원래 여자가 아니냐는 설이 돌았죠. 진짜 크로커다일은 어떤 사정으로 여자에서 남자가 된 걸까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떡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시작되어 정신없이 떡밥이 풀리겠네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사왕급 전투력의 척도가 된 패왕색을 조절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